국악인과 음악인은 물론 각계에서 활동하는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초대석 만나보라. 네, 보이는 라디오 초대석 만나보라. 잘하는데요? 기현 씨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북 고창에서 책이 있는 작은 문학관을 운영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는 분과 함께합니다. 책이 있는 풍경, 이른바 책풍이라 불리는 문학관인데요. 이곳의 촌장이자 문학평론가, 그리고 최근 책까지 내셨대요. 작가 박영진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부를 봤는데 아주 네. 기가 막히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또 일부 함께 하신 내용 저도 연필했습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보이시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창에서 이 전주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고창이 아무래도 전주보단 좀 더 춥잖아요, 그죠? 바닷가라서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요. 오늘 고창 날씨는 좀 어땠나요? 고창이 원래 그 설창이라고 할 정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설창이요? 근데 요 며칠 한 2, 3일 좀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예. 괜찮아서 또 어제 마치 우리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김장을 했는데 아주 날씨가 따뜻해서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게 동네 잔치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같이 김장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있잖아요. 그 저 머슴 출신이라 네네네. 예, 마무리 끝까지 무거운 하고 것들 도와주셔야 드리고, 되는데. 예, 마무리 네. 정리 다 물청소하고 이렇게 아유, 돌아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강연 다니시느라 바쁘시죠? 예, 새로 10월 21일 날 책이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평론, 비평, 책 이야기 보면 1등까지 올라갔어요. 1등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예, 책은 그 명함이라는 말을 우리 선배 작가가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을 받듯이 좀 여러 군데서 좀 강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 가시고 오신 책이잖아요, 지금. 예. 사랑의 인문학 번지점프를 예. 하다인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카메라에.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고 네. 계신 분들은 네. 네, 표지가 굉장히 짜잔. 이뻐요. 네, 네. 이거 대한민국 사랑의 최고의 인문학. 북디자이너가 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네. 이 책을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음. 봤는데 우선 표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 꽃밭의 느낌 맞나요? 이게 지금 네. 꽃에 확 뭐 피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시 북디자이너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지점프하다잖아요. 네네. 여기에 걸맞게 확쫙 피어나는 그리고 왠지 책을 가까이 오면 그냥 몇 발짝 뛰는 듯한 그 형상을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네. 출판사 대표가 나한테 싫어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출판사에서 투자 많이 한 책이에요. 네. 그래 보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책이 제가 책 있는 풍경 전주 조그마한 북카페 시작해서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17년 됐는데 매주 제가 강의도 하고 1년에 한 100여 차례 이상 강의를 하는데 네. 강의했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출판사에 보낼 때는 100개의 주제 이상을 보냈는데 9개를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는 이게 인문학이 원래 아마 두 분도 아마 인문학 그래서 오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냥. 저희 사실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어려워요. 네, 그러시죠. 어떡하지? 예. 근데 제가 저는 평론가인데 대한민국은 배경음악이 없는 평론가지만 좀 이제는 우리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쉬어야 된다. 네. 단순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인문학이 단순한 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책은 인문 교양, 그래서 듣는 인문학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노래가 뭐 봄날은 간다 주제. 이게 대한민국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말이 봄날은 간다. 네, 맞습니다. 노래 아세요? 떨지 마시고. 제가 이 노래할 때 안 떠는데 예. 봄날은 간다 이 노래 맞나요? 맞습니다. 51명이 대한민국에 51명이 이 노래를 네. 리메이크 했는데 네. 쉬운 두 번째라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노래가 주는 왜 사유하고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인지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시, 소설, 평론, 뭐 다양한 영화까지 곁들여서 실제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한 권의 책 이상이 되는데 줄여가지고 50페이지 했고 뭐 봉준호 감독 아시죠? 네네. 그럼요.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에서 굉장히 디테일을 강조했고 모든 영화인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봉준호 감독은 저희 문학계에 있어서 그 외할아버지 박태원 소설가 그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그리고 천변풍경을 낸 193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의 네.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손자분. 어쩌면 저희 작가 입장에서는 그 디테일과 이 봉준호의 디테일이 굉장히 닮았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 책으로 엮었고 황진이. 황진이. 떠오르는 게 뭔가요? 황진이, 예. 황진이. 아 노래가 떠오르는군요. 예, 다들 이렇게 저는 이거 했으니까 좀 현역 씨 하나 하세요. 자. 어떤 거 황진이. 저는 황진이 술밖에 모르는데. 아 그렇죠. 예, 황진이는 술과 기생.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이었다라는 걸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이 책들이 전부 다 재미있게 그래서 그 대한민국 최초의 이사종과 계약 결혼을 한 사람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책을 풀었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그 최초의 여자 네. 그 명창가인 진채선이라든지 진해선. 시문의 상록수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는 그 작가분은 일본에 최초로 그 영화에 출연했던 그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엄마 얘기든지 9개 단락을 네. 이게 딱 이렇게 언제든 한꺼번에 책 읽으면 이렇게 짜증내고 요즘 젊은 사람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싫잖아요. 근데 단락별로 네. 읽기 편하고 화장실에도 잠깐 읽을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고 또 5권의 짧은 평론도 해서 곁들여서 그리고 또 우리 그 회원들 네. 책 읽는 풍경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180명의 글을 출판사에서 내자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책풍에 대한 책 읽는 소회를 담은 책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큽니다. 그 15년 동안 2만여 권의 책을 읽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도대체 몇 권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꾸준히 읽었었던 것 같고 이게 15년 평론가가 된 이후로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죠. 그리고 저희 책 읽는 풍경이 책이 37,000권 정도 있습니다. 37,000권 정도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오면 사람들이 책 얼마나 읽었느냐 똑같은 질문을 어김없이 하는데 제일 궁금해요. 2만 권 정도는 좀 15,000권, 2만 권 정도는 좀 읽은 것 같고 나머지 한 7, 8천 권은 우리 글을 쓰거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한 7편, 만 권 정도는 너무 어렵고 나하고 안 맞아서 던져버려. 저희도 던집니다. 과감히. 예. 제일 반갑죠? 너무 지금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 숨 막혔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샀는데 앞장에서 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감히 던져버립니다. 작가가 나를 설득 못 시키면 네. 그 작가가 역량이 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가져오신 책이 이제 사랑의 인문학 번지 점프를 하다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내용 중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그 내용도 혹시 책에 있는 건가요? 왜 제목이?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못 봤어요. 네. 못 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특히 그 젊은 세대 3, 40대, 20, 30대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걸 번지 점프하다는 제가 이 15년 전부터 내 강좌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강좌 그리고 어디 초청 강연 가면 인문학이 번지 점프하다 이게 지금 사랑의 인문학이지만 원래 책이 네. 있는 풍경에서 인문학이 번지 점프하다인데 사실 우리는 특히 이제 모든 세대가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좀 빠른 것도 예, 좋아하고요. 한 권의 책을 읽고 인문학 강연을 들으면 내가 마치 인문학자가 되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기대를 하고 모든 걸 배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지금 30여 년 이상 꾸준히 읽어서 지금 이제 이때까지 왔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근데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의 강좌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미 발을 디디면 이미 그 사람은 저는 인문학자라고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을 그럼 가지는 예, 것부터. 그렇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강좌 하나 들으면 이미 우리가 한 단계 발을 뛰는 게 아니고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네네. 폴짝폴짝 팍 뛰고 그런 것을 위로를 주고 싶어서 아니면 희망을 주고 싶어서 동기부여를 네. 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작가님과 저희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인문학자로 번지 점프를 한 것도 언제 초청 강연 한번 예, 예.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미 인문학자 되셨으니까.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책을 예. 사랑하는 박영진 작가님의 첫 번째 신청곡은 어떤 곡일까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매주 할 때마다 그 새로운 주제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 키워드라고 그러죠 요즘. 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 저 책을 다 끌어모아서 강의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여기에 나온 단락 파트가 봄날은 간다였어요. 근데 봄날은 간다에 그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 아. 대한민국의 시온 한 명의 그 다양한 가수들이 불렀는데 네. 어쩌면 이 작가는 이 가수는 절창이죠. 그냥 끊어질 듯한 그 표정을 저감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를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박영진 작가님의 신청곡 봄날은 간다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새파란 불빛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 던지며 정로새 짤랑대는 영망아 찾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간다.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 녹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네, 장사에게 노래로 봄날은 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절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이 예. 노래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이 책에 가슴의 슬픔을 밑바닥에 끌어올려 정 안에 하늘 눈물처럼 뿌려내는 장사얘기라고 제가 썼거든요. 또 우리 이윤기 소설가하고 최고의 번역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은 이 노래를 세월의 흐름이 불선 느끼는 호소력 짙은 음색, 끊어질 듯 말 듯 꺾으며 돌리는 가슴으로 태어내는 창법, 우수에 젖은 얼굴만큼이라 쓸쓸하게 읊조리다 하늘 젖히는 포효.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장사에게 이 노래를 청승받게 노래한다라고 제게 썼던 기억인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저도 장사익 선생님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한데요. 선생님께서 계신 고창에 책이 있는 풍경이라는 문학관이 있다고요? 예. 그 오신 분들이 다들 좀 의아해하는데 제 개인 일종의 서재인데 서재요. 서재치고는 너무 큽니다. 사실 땅이 네. 1,500평. 그러니까 원래 500평으로 시작했어요. 네. 1,500평이요? 500평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추가로 복분자 하시는 할머니가 팔아서 또 사고 예. 또 사람 너무 많으니까 주차장도 부족해서 마을 이장님이 또 주차장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요. 세상에, 1,500평인데 세상에. 네. 건물은 제가 12년 동안 25번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예.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만 놓고 우리끼리 놀려고 만든 네네. 내가 힘들어서 제기하면서 놀려고 만든 쉬려고 만든 공간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와서 쓰다가 불편하면 갑자기 고기를 누가 꼬 먹어요. 근데 막 비를 맞으면 그 다음 날 씌우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씩. 예,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잠을 잘 때 없으면 늘리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복합 공간 책이 있는 풍경 인문학당이라는 곳에서 네.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화 활동 뭐 꼭 작가들 이렇게 초청이 아니고 우리 가수, 성악가 언제 두 번 또 초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돈은 많이 못 줍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졌고 그래서 우리가 37,000권의 책들과 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재미있게 노는 공간을 와. 만들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개인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또 뭐 그렇습니다. 입장료라든지 뭐 이런 그러게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은 제가 이제 뭐 좀 더 말을 기회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그 질곡의 삶을 살은 적이 있었어요. 쫄딱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글을 써야 되는데 사업하다가 쫄딱 해가지고 어머나.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떤 나만의 공간을 조정곤 선생님의 동락딱이란 시 나 혼자 즐기는 곳 그런 것처럼 그걸 만들었었는데 누구나 10년 동안 사실 완전히 100% 무료로 했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차도 주고 뭐 술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저는 이제 광주에 가서 알바해서 뭐 돈을 벌면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회원제로 바꾸어가고 제가 작가들하고 우리 작가들하고 우리 저한테 매주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아까 강당 한 5억 정도 넘게 드는 강당을 뭐 빚을 내서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데 6,8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기부를 그 모금 운동을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부터 회원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못 이긴 채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너 10,000원, 20,000원 사람들 삥 뜯고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삥 뜯고 산다고 그러던데 너 그러는데 요즘 어머니도 그렇고 주위 모든 분들이 회원제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회원들이 아니어도 아무나 와도 제가 따뜻하게 뭐 말 잘하면 책도 주고 예. 뭐 커피도 주고 하죠. 그제 뭐 조그만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운영하고 조그만 책도 팔긴 하지만 거의 수익이 뭐 10%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누구든지 와서 노는 공간입니다. 네네. 역설적으로 음. 책은 나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쉬어라. 편하게 와라. 편하게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뭐 젊은 사람 연애도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와서 오자마자 막 독서 모임 한다고 토론회 하는 사람들 오히려 좀 쉬고 네. 나중에 인문학당이 그 인문학교의 공간 강의실인데 저녁에는 언젠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네. PPT를 내려가지고 제가 노트북도 거기 있으니까 모르면 알고 보니까 유튜브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네네 이름을.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나와요. 예, 요즘은 저녁에 거의 노래방입니다. 거기. 그렇게 아무튼 아까 말한 대로 심지어는 뭐 방송에서 말해도 되지만 어떤 분들 고속도 조금 치면서 놀이를 또 점백차리, 즐기시는 또 고속도 공간으로. 치면서 재밌게 힐링도 하고 그래서 누구는 책품은 쉬는 공간, 힐링의 공간. 하지만 진짜. 나가면서 이런 공간이 있어서 나도
이런 공간에 빠져들면서 좀 세상을 향해 맑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네, 그런 네. 공간입니다. 예. 제가 그 고창에 놀러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음. 한번 음. 본 적이 있어요. 블로그를 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셨던 분이 그 처음 가는 공간이 굉장히 쭈뼛쭈뼛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촌장님께서 너무 반겨주셔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왔다는 그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입장료 10,000원 받으면 편안하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와도 그러니까 말한 대로 뭐 앞으로는 이제 정말 그 회원들이 굉장히 책풍을 아껴요. 네, 그래 가는 게 네.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오면 반겨주고 네. 환영하고 또 공간이 많아가지고 네. 뭐 동이 10개 정도 있으니까 본인들 아까 라면도 끓여 먹어도 되고 뭐 본인 그래요? 마음대로 이렇게 그런 공간입니다. 오, 그러면 수익이 나야 운영을 하시기 편하신데 음. 책을 팔기도 하나요? 서점처럼?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카페 네. 조그만 한 20평 정도는 카페가 있어요. 무인 카페처럼 뭐 차돈 본인들 마셔서 돈도 뭐 내고 싶으면 내고 뭐 회원들은 뭐 1,000원만 받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카페가 있군요. 책이 그 제가 2권씩 가지고 있는 책들이 한 1,000권 정도 있어서 그걸 와. 판매해. 제가 가지고 있는 37,000권 외에 그래서 네. 그거는 뭐 3,000원이 5,000원이건 이렇게 판매하고 또 책풍 작가들이 한 7-80명 있어요. 네. 책풍 작가들의 그 책들을 새 책도 판매하는 그래서 어떤 소통의 공간을 할 수 있는 이어주는 그런 공간인데 거의 거기 있는 책들도 말 잘하면 거의 주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해야 그래서 되군요. 어디를 가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천냥빛 말하면 천냥빛 같습니다. 네. 이 책풍 작가 코너는 일반 서점처럼 이렇게 책을 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책풍 작가로 이 선정되기 위한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책이 있는 풍경이라는 걸 통해서 뭐 대한민국 작가회의 뭐 이렇게 문인협회 뭐 예를 들어 전주시 문인협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듯이 근데 저희는 자생적으로 생긴 공간인데 책이 있는 풍경이 좋아서 모여드는 자연스럽게 한 분 두 분 모여들다가 저희가 이제 그 꽤 많은 분들이 됐죠. 그 요즘 뭐 아버지 해방일지 정지아 소설가 있죠. 네. 뭐 공전의 이틀은 정지아도 마찬가지고 또 이종록 시인, 뭐 하재일 시인, 뭐 김홍정 소설, 금강 10권, 우리 백제문화권에서는 금강 10권, 김홍정 소설가 등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매달 돌아가면서 강연회도 하고 네. 또 본인들이 거의 기름값만 주거든요. 그러면 돈 없으면 안 주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자생적인 곳이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모여서 이제 넓은 문학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넓은 그 큰 문학관이 그냥 유지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혹시 1,500평이. 네. 고창의 유지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처음에 그 10년 동안 아까 말한 제가 지친 삶에 위로가 되고 조금 재기하면서 어떤 내 나름대로 내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도 싶고 헌신하고도 싶고 또 사랑을 나누고도 싶고 또 정작 그걸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처음에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 특히 요즘 지자체다 보니까 네. 선거철 되면 예민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졸부가 돈이 많아서 책 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생색을 내려고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정치의 꿈이 있느냐. 그렇게 그래서 바라보시는. 정치의 네. 꿈이 있느냐 그런데 아니 그 힘든 삶을 책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졸부가 책을 가지고 저기를 할 거며 또 정치인이 왜 책을 이렇게 저기 하겠습니까? 다른데 저기 그렇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광주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네. 뭐 일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낮에 9시에 문 열어놓고 가면 퇴근할 때까지 언제 아무나 와서 노는 공간이었어요. 처음 오는 사람도 다 들어가서. 네, 네. 근데 저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벌었고 뭐 글도 썼고 네. 근데 글 쓰고 강연은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광주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네, 박영진 작가님의 이야기 잠시 음악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철의 노래로 서점에서 듣고 올게요. 이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 그만큼 존재하는 좌절과 그만큼 포기하는 꿈들이 나에게만큼은 비켜갈 거라고 믿어왔던 무식한 착각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또 비가 내릴 때마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너무 아플까봐 두려워했던 실패와 또 욕심 앞에 망설여야 했던 그 바보 같은 계산 속에서 그 모든 걸 잃고 난 후에야 수없이 넘어진 후에야 내 마음에 무언가 들리기 시작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을 고서 따라하면 성공할까 몇 년 안에 몇 억을 모으는 마법이 과연 나에게도 가치가 있을까 끝없이 쏟아지는 유명한 사람들의 험난한 인생 이야기들 결국에 성공했으니까 인정받는 거겠지 그러다가 망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인생이냐고 사밤바드레 무엇이 되고 싶냐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은 내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거냐고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읽고서 따라하면 성공할까 몇 년 안에 몇 억을 모으는 마법이 과연 나에게도 가치가 있을까 끝없이 쏟아지는 유명한 사람들의 살벌한 인생 이야기들 결국에 성공했으니까 인정받는 거겠지 그러다가 망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인생이냐고 사밤다드베 무엇이 되고 싶냐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은 내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거냐고 피아노 스타라두바부두라루레 자라두라루두바두디베 이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 그만큼 존재하는 좌절과 그만큼 포기하는 꿈들이 나에게만큼은 비켜갈 거라고 네, 오철의 노래로 서점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채팅 그리고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실시간 채팅에 보니까 유재원님께서 박영진 촌장님 개량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라고 저도 그 남겨주셨어요. 얘기 하고 싶었는데. 국악방송에 나오고 국악방송이어서 찰떡이세요. 사실 평상시에 네. 저 이런 거 이렇게 책풍이 네. 책 있는 풍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늘 이렇게 입으시고 강연을 하시는 자주는 거죠? 아닌데 이렇게 자주 있으면 등치가 크니까 개량 한복이 어울린대요. 너무 배도 잘 가리고 배도 가리고. 한복의 장점이죠. 그쵸, 아, 그쵸. 네. 배가 불러도 표시가 나지 않는. 네. 네, 6478님께서 임원권의 책을 읽으셨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히 성현이라 칭할 만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하트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원래는 돈을 엄청 많이 버셨던 사업가라고 전해 들었는데 그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20억 건물의 소유자였다는 소문이 사실이신가요? 그 좀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 예. 그 책 있는 풍경 강연을 그 책방에서 한 2번 정도 매주 하는데 네. 꼭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책 얘기하지 말고 내 삶을 얘기하라고 아. 제 그 어려웠던 삶을 아니까. 근데 37살에 제가 이제 그 원래 직장을 다니고 원래 글을 쓸 국문과를 졸업했죠.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컬럼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아. 스포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 동암고를 나왔는데 동암고 우리 일회 졸업생들은 아무튼 지금도 스포츠 얘기하면 나한테 전화 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일간 스포츠에 잠깐 있었고 야구위원회도 기록도 잠깐 했었는데 이제 뭐 여차저차 장손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걸 안정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돈을 좀 많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했는데 37살에 이게 20억짜리 건물을 그때 딱 지었어요. 예, 그리고 뭐 내 돈은 전부 다는 아니고 뭐 대출도 받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근데 네. 그게 이제 임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 음식점도 이렇게 부업으로 네네. 부업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결국은 5년 정도 지나서 그것을 나중에 임대가 안 돼가지고 5층짜리 큰 건물이었어요. 아. 근데 그 경험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저기 하는데 37살에서 41살에 접었거든. 접으면서 그 건물을 통째로 팔아서 이렇게 날렸죠.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뭐 그러면서 좀 당분간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좀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이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그 어떤 순간에는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살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 번 딱 그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있어요. 성원 오피스텔이라고 중앙시장에 이게 남부시장에 성원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선배가 나가 힘들었을 때 거기다 내 책이 그때 한 5천 권 정도 놔두고 거기서 조금 한 몇 달 쉬어라.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리해라 그러는데 그때 제가 13층에서 한번 뛰어내려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는데 책이 저를 이렇게 살렸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무튼 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저희 가족들은 그 건물 앞으로 지나갈 때만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돈은 그때보다 없고 근근히 뭐 책품 운영하면서 버겁게 살지만 저는 절대 겁내지 않고 오히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네. 삶에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얘기만 들어도 진짜 정말 심장이 지금 덜컥했어요. 저는 20억 건물하길래 어떤 비법이 있으신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기충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 그 전주에서 책풍이라는 북카페 하시면서 이사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 선생님께서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때 막 죽을까 말까 한 번 고민했을 때 나한테 22만 원을 빼주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네. 우연치 만났는데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최고의 제자였다. 어머. 물론 아니죠, 아니었겠죠. 뭐 친구들 뭐 헌법재판관도 있고 뭐 우리 친구들 다 잘 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위로를 해줬고 둘째는 너에게는 책이 있잖아. 그래서 책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주 시내를 싹 뒤지고 다녔죠. 네. 그래서 월세 5만 원짜리 보증금 500 주기라 월세 10만 원 20만 큰데 가서 그때 저도 임대 때문에 부도가 났지만 임대가 전주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서신동에 있는 5층짜리 최고 높은 건물 올라가서 나 임대 내주더라. 그렇게 해서 전주의 문화의 도시지 않느냐. 네네. 한옥보존지가 저보러 문화의 도시 전주에 책을 통해서 한번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서 했는데 또 그 500을 못 줬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 아시다시피 뭐 조그만 카페 하는데 얼마나 그런데 그 참 그분한테 고마운 건 그분이 거기 그 레스토랑 자리였는데 그 집게를 다 팔아라 가지고 가서 네. 다음에 가서 또 임대 그 보증금을 주고 해라던데 나한테 5천만 원 정도 될 거다. 근데 중고에서 7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진북동으로 갔다가 동문사거리 갔다가 저희 구이 모악산으로 7번 일곱 책을 그 5천 권 계속 늘어났죠. 10,000권 될 때까지 책이 500박스, 700박스를 그 이고 지고 아이고, 혼자 세상에. 누가 힘드니까 도와줄 네, 사람도 네.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전주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광주로 떠났죠. 그래서 아까 말한 광주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다 우연치 않게 고창에 이제 자리를 네. 잡게 됐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힘들 때 그래도 가장 큰 버팀목이 돼주신 건 아무래도 가족분들이시죠. 네, 뭐 첫째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둘째 가족이죠. 우리 네. 뭐 집사람도 고생 많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늘 이렇게 애쓰셨고 그 주위에 그 따뜻한 그 제가 이 책을 썼지만 그 기도의 훈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이 저를 이렇게 살렸죠. 아까 말한 가족 더하기 책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그 내가 좋은 일을 하니 세상은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1,500명 정도 저장이 돼 있는데
2006년 네. 이후에 알았던 사람이 96%입니다. 와.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하나씩 삭제하고 있습니다. 아. 책이 있는 풍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제가 아무한테나 잘해줬고 약간 무료로 하고 네네네. 저한테 뭐 저 지인들 저한테 밥 안 얻어먹은 사람 없을 정도로 제가 해풀고 그걸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 생각하니까 나한테 일을 지금까지는 100을 아무한테 줬지만 이제 나한테 일을 하면 100을 주자로 바꿨습니다. 아. 일을 주면 100배의 내가 은혜를 갚겠다. 예컨대 내 친구 한 명은 그 제가 힘들었을 때 우리 그때가 지금 고3짜리 지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분유값이 없다고 12월에 태어났는데 어머나. 분유값이 없고 방이 떨어졌다고 기름이 떨어졌다고 했었죠. 그런데 친구가 10만 원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걔도 힘들고 어려운 저도 신용 부격적자이면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마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말로 하지 말아라. 데리고 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밥 한 끼 사, 돈 주지 말고 밥 한 끼 사도 힘내라라는 말이 굉장히 따뜻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그리웠어요. 근데 제가 힘드니까 제 전화 아무도 안 받으면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하냐면 자꾸 이제 회원들이 서로 가입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당연히 정착을 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족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죠. 네. 책이 있는 풍경, 책풍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인문학 강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네. 어떤 강연이고 또 누구한테나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강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당연히 군에나 뭐 조교육청에서 강사비 지원해 줄 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러지는 않고 제가 자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창군에서도 이제 한 번씩 마지막 제주 월요일은 조금 강의를 주고 고창군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하는데 참 그 시간에 참 밥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와서 막 눈을 졸면서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듣는 인문학입니다. 절대 토론하지 않습니다.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예요. 네네. 인문학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들어라. 그 대신 내가 2시간 동안 줄기차게 1분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 수많은 작가, 수많은 책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라. 그것도 잊어버려도 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몸속에 자연히 그 강의를 들었던 것은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그걸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지인들이 늘어나면서 줌으로도 개방을 합니다. 무료로. 네,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줌으로도 해서 그리고 강의는 아까 말한 대로 쉬운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하면 다 도망가니까. 그리고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하다 보면 표정이 벌써 달라요. 아, 네. 힘들어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렸어요. 이제 박영진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혹시 내년 계획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네. 많은 분들이 와서 힘든 세상에 돈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지만 돈이 말고 다른 게 있다. 치유의 인문학, 아니 치유의 삶이 책 있는 풍경을 해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또 100명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여유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00명의 회원이 400명, 500명 늘어났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10,000원, 20,000원 후원을 하면 더 힘들어요. 주는 게 더 많아서. 그러지만 그렇고 또 하나는 관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네. 그런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저는 지금 양쪽 팔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하도 책을 많이 나르고 글을 많이 써서 근데 몸이 부서져도 그 인문학을 사랑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힘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힐링의 공간 책풍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보라 전북 고창에 자리한 작은 문학관 책이 있는 풍경의 촌장이자 문학평론가 박영진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책풍의 훈훈한 바람, 지혜로운 바람이 항상 끊이지 않고 불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